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06시 6시 6시는 항상 즐거운 시간이죠. 즐거운 시간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맞이할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은 천회장의 그 에너지와 기운을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힘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사귀는데 이 많은 사람이 굳이 필요가 없어. 인간관계 별거 아니더라고요.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딱 한 사람. 인간관계는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왜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 본 모습을 감추고 억지로 꾸며가면서까지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애쓸 필요가 없다. 인간관계는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딱 한 사람. 한 사람 충분하다. 내가 말실수를 해도 책 잡지 않고 웃으면서 넘겨주는 사람.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미소 지으면서 넘어가주는 사람. 넘어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억지를 쓰면은 왜 그러냐 라고 묻지 않고 가만히 안아주는 사람. 아무리 많은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쏟아져도 굳건하고 단단한 요새처럼 나를 방어하고 지켜주는 사람. 인생에는 그런 사람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딱 충분해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충분하다. 그 사람에게 지금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고맙다,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윤택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딱 한 사람만 여러분들 사귀도록 하십시오. 누구랑? 천혜장하고 같이 사면 된다. 천혜장하고 같이 딱 한 사람만 어울리시고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면은 보다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신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상장 지수펀드 ETF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ETF 반등을 하고 있다는데 이 반도체 업황이 올해 상반기 바닥을 통과할 것이다. 그런 전망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감산에 돌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최근에 삼성전자도 동참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 주가가 상승세에 올라탄 겁니다. 상승세에 올라탔다. 다만 이미 지수가 상승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투자에 나서도 될지 그런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꽤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래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던데 이 중요한 점은 뭐냐? 이 투자자의 신중한 상품 선택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해라. 그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 너도 헷갈려. 어떤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포트폴리오에 원하는 종목이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선택이 수익률을 가릴 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올해 보니까 국내 주요 반도체 ETF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압도하더라고요. 4월 18일 날 종가 기준 보니까 연초 대비 수익률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가 31%네요. SOL이죠.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가 29%, 그리고 코덱스 FN 시스템 반도체 28%, 타이거 반도체 27%, 코덱스 반도체 27%, 타이거 FN 반도체 탑10 24%, 그리고 하나로 FN K 반도체 19%. 아직 많아요. 이 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하여튼 같은 기간에 15% 상승한 코스피 지수랑 비교해 보니까 상승폭이 크더라. 그런 겁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종목을 담은 상품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던데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하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올 들어서 각각 33% 그리고 31%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수익률을 올렸고 아시아 시장의 종목을 담은
다음은 상품 수익률도 타이거죠.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셋 29%, 타이거 한중반도체 합성 26%, 코덱스 한중반도체 합성 26%, 코덱스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 이게 19%네요.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특히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파운드리 기업 등 이 반도체 세부 섹터 4개 대표 기업들을 각각 20%예요. 20%씩 담는 에이스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이 플러스 셀렉티브가 있는데 이거는 연초 대비 39% 올라가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4개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ASML 홀딩, TSMC, 나머지는 20%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처럼 반도체 ETF 수익률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 이 하반기 반도체 반등 전망에 따라서 그 관련 업체 주가가 급등 영향이 있어요. 이 반도체 업체 실적이 상반기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던 시점에 삼성전자까지 그동안 말을 아끼던 그 감산에 동참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하반기 반등론에 탄력이 붙었고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감산을 발표한 4월 7일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8거래일 동안 5.3% 상승을 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4.5% 이제 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반도체 ETF 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투자에 편승하고 싶지만은 이미 높아진 지수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요.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종목 그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4월 19일 종가 기준 연말까지 한 10에서 한 20%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로 내다보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 보니까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하반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모든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에 동참하기로 한 덕분에 하반기부터 재고가 감소하고 현물 가격도 오르면서 업황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겁니다. 하반기. 지금 상반기가 좀 힘들다. 하반기까지 버텨라. 존버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ETF에 투자해도 연말까지는 약 10%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되는가 봐요. 알겠죠? 과거 사례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20%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이 반도체 업종이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0조 원 수준입니다. 400조. 과거 연간 영업이익이 400조 원을 기록한 시기는 2020년인데 당시 반도체 지수는 4월 18일 종가 대비 한 25% 정도 25% 정도 높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이 있고요. 과거의 반도체 감익 사이클은 평균 354일 정도 지속됐는데 이번 사이클이 지난해 6월 이후 시작된 점을 감안하니까 패턴상 막바지에 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현주가 대비 20%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상품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국내 반도체 ETF는 크게 KRX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거나 FN 가이드의 그 반도체 탑 10, 그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삼성전자 편입 여부예요. 삼성이 있냐 없냐 그런 겁니다. KRX 반도체 지수는 삼성전자를 편입하지 않는 반면에 FN 가이드 지수는 삼성전자를 편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별로 보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자산운용의 코덱스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편입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FN 시스템 반도체하고 KB자산운용의 KB스타 비메모리 액티브 반도체 액티브죠. 이거는 하이닉스를 편입하지 않네요.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FM 반도체 탑10하고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FMK 반도체 이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곳의 비중이 약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의 스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역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모두 편입하고 있고요. 여타 반도체 ETF에 담겨 있지 않은 삼성전기, LG 이노텍의 비중도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ETF는 여러 종목들을 담는 상품이에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이 얼마의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그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인데, 반도체 ETF 중에서도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각각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꼼꼼하게. 그 상품 간 차이가 크진 않는다면 시가총액 규모와 연동이 활발한 상품을 선택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언급들을 하네요. 최근에 반도체 ETF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조급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 그 감산으로 인해서 그 업황 회복을 앞당길 수 있겠지만은 이 재고 정상의 예상보다는 긴 시간이 좀 소요될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급등 장세보다는 약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일정한 사이클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실적 부진 강도를 2분기까지 확인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반도체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관점에서 무엇보다 전방위적인 수요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돼요. PC, 모바일 등 가전과 자동차, 데이터 센터 등 전방위적 수요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중국의 수요 회복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런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면은 주문량 증가와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죠. 이 감산 효과가 실적에 반영이 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겨울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은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글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폴더블 스마트폰 픽셀 폴드로 추정되는 제품을 담은 영상이 유출이 됐는데, 이 투박한 베젤에 주름이 없는 디스플레이가 특징적입니다. 업계에서는 그 해당 제품이 현재 협력 관계인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4하고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는데, 업계에 따르면 IT 팁스터의 그 쿠바 워쇼스키가 최근에 그 자신의 트위터에다 구글의 픽셀 폴드로 추정되는 제품의 내부하고 외부 디자인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앞서 픽셀 폴드로 추정되는 제품의 사진이 공개된 적은 있는데, 영상이 공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 속에 그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제품을 완전히 펼쳤을 때 두꺼운 베젤이 눈에 띄고 있어요. 제품을 접고 필 때마다 디스플레이 그 정중앙에 주름도 선명하다, 비교적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현대로서는 픽셀 폴드는 그 외부 화면이 5.8인치, 내부 화면이 7.6인치, 무게는 283g 추정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와 동일한 내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데 무게는 20g 더 무겁다고 합니다. 다만 그 갤럭시 Z 폴드 4 대비 배터리 지속 시간이 더 긴 것이 강점이고, 5000mAh 배터리를 탑재했네요. 24시간 가량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저전력 모드에서는 최대 72시간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AP는 구글이 자체 제작한 텐서 G2가 장착될 것 같은데, 지난해 출시된 픽셀 7 시리즈에 탑재된 것 같은 칩셋이라고 하네요. 출고가는 갤럭시 Z 폴드 4와 비슷한 $17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원 가량 더 저렴한 $1700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차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5하고 비교하니까 아주 더욱 저렴할 가능성이 제기되네요. 출시일은 6월이 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해외 유명 IT 팁스터가 그럽니다. 구글이 픽셀 폴드를 5월 10일 발표한 뒤 같은 날
구글 스토어에서 예약 주문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출시일은 한 6월 27일로 인전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그 구글의 픽셀 폴드가 삼성의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을 일부 잠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양사 간에 동맹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겠죠. 당초 구글은 OS를 비롯해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집중해왔는데,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픽셀 7 시리즈하고 자사 첫 스마트워치죠, 픽셀 워치를 공개하면서 구글 OS 생태계 확대 나섭니다. 그 타깃 시장도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으로 잡은 것 같아요. 삼성은 구글에 맞서서 그동안 8월에 선보였던 폴더블폰 신작을 7월 말에 조기 출시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5, Z 플립 5의 출시기를 한 달 앞당겨 가지고 픽셀 폴드로 이탈할 수 있는 수요를 찾겠다는 의도로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최근에 연구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를 중심으로 넷째로 그 반도체에 대한 요구가 커지다 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원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지난해 삼성전자가 그 가전하고 모바일 등을 담당하는 DX 부분부터 203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전자학회에 따르니까 삼성은 최근에 SAIT 그 산하에 탄소 포집 연구소하고 미세먼지 연구소 등을 합쳐서 에어 사이언스 리서치 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탄소 포집 연구소는 2021년 9월, 미세먼지 연구소는 2019년 1월에 각각 만들어졌어요.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등 대기 중 그 오염물질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을 합친 것으로 현재 전해져요. 이렇게 새로 생긴 에어 사이언스 리서치 센터의 목표는 반도체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탄소 포집 기술. 이 포집한 탄소는 이 바다나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거나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탄소를 고부가치 합성가스로 만드는 전기화학적 집적 전환 기술, 이거하고 기체 분리방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그 포집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센터는 또 미세먼지를 감지를 해가지고 뭐 분석하고 뭐 제거하는 그런 기술도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세 입자하고 가스를 제거해주는 세라믹 촉매 필터랑 공기정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연구 조직을 강화한 이유는 최근에 글로벌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넷째로 반도체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전 세계 파운드리 1등 기업인 대만의 TSMC 역시 탄소 중립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최근에 태양광 그 에너지 개발 업체인 아크파워하고 2만 기가와트시 상당의 에너지 조달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또 오래 하다 보면 지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